이번 영상에서는 체험 문제 이 유형을 한번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유형 같은 경우가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총 40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학습용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모델링을 세워서 평가용 데이터를 예측을 합니다. 그 예측한 결과를 가지고 CSV 파일로 제출을 하고 나면요, 그 CSV 파일을 채점을 해서 순위를 쭉 매깁니다. 수험생들 간의 등수를 쭉 매겨서 등수가 앞등수, 즉 결과가 잘 나온 그룹은요 40점을 주고요, 그 다음 그룹은 30점, 그 다음 그룹은 20점, 뭐 이런 식으로 차등으로 점수를 채점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유형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정해진 템플릿이 있고 그 나만의 템플릿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약간 템플릿에 대해서 변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에 따라 어쨌든 그 템플릿을 머릿속에 잘 넣어놓고 들어가서 시험을 보고 시험에 맞게 변형을 해서 문제를 푸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최소 30점, 그리고 잘 풀면은 40점은 보장되는 유형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이 유형을 같이 풀어봄으로써 감을 좀 잡아보시고 템플릿을 잘 갖춰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문제를 쭉 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용 데이터가 주어지고요, 이것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 다음에 평가용 데이터로 총 구매액을 예측하라 라고 했습니다. 총 구매액을 예측하라고 하니까 얘는 회귀 문제가 되겠죠. 회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분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실기체험 문제, 즉 작년에 제가 찍은 영상의 실기체험 문제 풀이는 분류 문제였어요. 그때는 이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류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문제를 살짝 변형해서 회귀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류 문제는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저랑 같이 회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풀다 보면은 아실 텐데 회귀나 분류나 모델만 다를 뿐 전반적인 템플릿은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지금 읽어보셨다 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뭐다, 그리고 제출하는 CSV 파일 형식, 이런 거 반드시 꼼꼼히 잘 지키셔야 됩니다. 이런 거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감점이에요. 이런 거 다 꼼꼼히 하나하나 문제 잘 읽어보시고요, 저랑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데이터를 받았으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요, 데이터의 유형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인의 인포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의 인포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타 조심하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각 데이터에 정보들이 나오죠. 보기 힘드니까 복사해서 메모장에 넣어 보시면요, 쭉 데이터들 보면은 트레인 데이터는요 3,500개의 엔트리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0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보다 보면은 환불 금액 같은 경우가 넌널이 1,200개예요. 그렇다는 것은 결측값이 환불 금액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는 2,482개 엔트리스를 보유하고 있고 컬럼 개수는 9개입니다. 왜 여기는 10개고 여기는 9개예요? 여기는 총 구매 금액이 존재하는데 아래는 총 구매액이 없죠. 왜냐하면 총 구매액을 이 테스트 데이터는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니까 주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불 금액이 넌널 개수가 적죠, 다른 거 대비. 즉 널 데이터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요, 첫 번째는요, 데이터 전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전처리를 할 건데, 전처리 중 첫 번째 할 거는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나눠줘야 하고요,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을 분리하는 것을 해봐야겠죠. 자, 일단은 트레인셋을 가져올 건데요, 트레인셋은 총 구매액은 당연히 우리가 예측해야 할 종속변수니까 제외를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저는 제외를 해보겠습니다. 회원 아이디는 제외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회원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각 데이터의 고유한 값입니다. 그쵸?
이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전혀 학습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과적합될 소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회원 아이디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외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종속 변수는 총 구매를 받아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X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랍을 할 건데 회원 아이디를 드랍하면 되겠죠. 그리고 엑시스 1을 줘서 컬럼 단위로 지금 드랍을 하는 거니까 엑시스 1을 주고요. 자, 이런 다음에 쉐입은 항상 찍어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 쉐입을 통해서 내가 데이터를 지금 잘 처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요. 쉐입을 보면은 X트레이는 3500개를 가지고 있고 컬럼이 8개다. 그리고 Y는 3500 그리고 총 구매밖에 없으니까 1차원 데이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X테스트는 회원 아이디만 제거를 했으니까 2482개의 컬럼은 8개다 라는 것을 쉐입을 통해서 확인을 함으로써 내가 처리를 잘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요.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요. 결측치를 처리를 해야겠죠. 자,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기 때 다 배우셨겠지만 뭐 결측값을 그냥 날려버리는 완전 제거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0으로 채워넣든 아니면 평균값으로 채워넣든 아니면 최빈값으로 채워넣든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결측치가 뭐예요? 환불금액이 지금 결측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환불금액은 어떻게 결측치를 처리를 할까? 없애버리는 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쵸? 데이터 개수가 많지도 않고요. 그리고 평가형 데이터에도 지금 환불 데이터에 결측치가 있기 때문에 날려버리면은 제출할 때 오류가 발생하겠죠. 2482개를 제출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무언가로 채워넣어야 되는데, 자, 그냥 합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환불 금액이 결측치라는 것은 환불을 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0으로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게 타당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문제에 따라 다른 거예요. 지금은 0으로 채워 넣는 게 타당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불금액 채워 넣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결측치가 잘 처리됐는지는 isNA 썸을 통해서 결측치 개수를 확인해 보면 되죠. 자, 그럼 어때요? 다 0입니다. 즉 결측치 개수가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결측치는 처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수치형 변수 먼저 좀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치형 변수를 스케일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치형 변수를 스케일링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더 있긴 하지만 민맥스 스케일링이 있고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민맥스 스케일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맨날 이것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얘가 민맥스 스케일러가 여기가 대문자인지 여기가 소문자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dir 쓰는 겁니다. dir 써서 프린트 한번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sklearn 넣어줘야죠. 그리고 프린트 해주면요. 자, 여기 쭉 나옵니다. 얘 임포트 할 수 있는 것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여기 쭉 보다가 민맥스 스케일러 여기 있네. 그럼 M이 대문자고 S가 대문자구나 라고 해서 여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포트 하는 게 외워야 될 게 엄청 다양하고 많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1, 2형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굳이 완벽하게 외울 필요 없다. 왜냐면 이러한 dir이나 help를 여러분들이 잘 사용할 줄 알면은 시험장에서 충분히 찾아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잠시 팁을 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은 이제 스케일러를 만들어야겠죠. 스케일러를 만들어서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주구매 상품이나 주구매 지점 얘네는 뭐예요? 범주형 변수고요. 나머지가 수치형 변수입니다. 그럼 수치형 변수만 가지고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데
수치형 변수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수치형 변수 하나하나 최대 구매액 넣고요. 환불 금액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 해가지고 다 뭐 넣으면 돼요. 하나하나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어차피 뭐 시험 시간이 충분하다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넣어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는 select dtypes를 통해서 수치형 변수만 딱 받아올 겁니다. 그리고 exclude 오브젝트 하면 오브젝트가 지금 범주형 변수들이니까 얘네만 해서 columns를 해서 받아오면은 얘는 수치형 변수들만 쭉 받아오거든요. 자, 프린트 해볼게요. 그럼 어때요? 최대 구매, 환불 금액, 방문일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치형 변수들만 쭉 받아옵니다. 리스트로 받아와요. 그러면은 이 수치형 변수들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죠. 넘컬러스라고 선언을 해놨으니까. 자, 그래서 스케일러, fit, transform 하고요. xtrain, 넘컬럼스 하면 윈맥스 스케일러로 fit하고 트랜스포까지 된 거죠. 그 다음에 x테스트도 마찬가지로 넘컬럼스 넣어주고 스케일링 하면 되는데 여기는 fit 트랜스폼이 아니라 트랜스폼이죠. 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 부분 많이들 헷갈리시고 하는데 자, 트레인 데이터로 학습을 해놔서 여기서 윈맥스 스케일링을 해놨으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에는요 적용만 하는 겁니다. 얘를 다시 핏해버리면요 테스트 데이터에 맞게 다시 학습이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에는 트레인에서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갖다가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트랜스폼만 해주는 겁니다. 이거 다들 시험장에서 많이 헷갈려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나면 수치형 변수 스케일링은 끝난 거예요.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에러가 있네요. 어디가 에러가 있을까요? 자, 여기가 괄호네요.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틈틈이 실행을 계속 해줌으로써 내가 지금 잘 작성하고 있는지 오타는 없는지 확인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범주형 변수를 인코딩 하는 것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범주형 변수 인코딩을 하는데 지금 제가 범주형 변수 인코딩을 그냥 기계적으로 해도 되긴 하지만 좀 약간 설명을 드려보면요. 가정을 좀 해볼게요. 만약에 트레인 데이터에 피자, 치킨, 콜라, 사이다가 있어요. 그런데 테스트 데이터에 피자, 치킨, 콜라, 사이다, 맥주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자, 그러면은 얘를 인코딩 하게 되면은 0, 1, 2, 3 이런 식으로 인코딩이 되겠죠. 그런데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인코딩을 하면요 맥주가 4까지 인코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트레인 데이터에는 맥주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학습을 시켜놨는데 테스트 데이터에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 된 인코딩 결과를 가지고 테스트에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얘가 맥주가 없죠. 맥주가 없으니까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 학습된 데이터에 없던 애를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에서 적용을 하려고 하냐 하면서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걸 원래는 먼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을 어떻게 해주냐 라고 하면요 set을 통해서 보통 확인을 해요. 자, set은 사집합이죠. 사집합이고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거는 파이썬 기초 문법이기 때문에 이미 학습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extrain 해서 주구매 상품 빼면요 테스트 데이터에서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차집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출력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안 튀어나와요. 자,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주구매 상품의 범주들이 트레인 데이터에도 다 존재를 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제가 반대로 해볼게요. 트레인에서 테스트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형 가전이 튀어나와요. 이거 뭐냐면요 트레인 데이터에는 소형 가전이 있었는데 주구매 상품에 테스트 데이터에는 소형 가전이 없어요.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죠. 어차피 트레인 데이터에서 학습이 된 거를 테스트에서 사용을 안 할 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죽음의 상포뿐만 아니라 죽음의 지점도 한번 봐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요. 둘 다 빈 게 나오네요. 이 얘기는 트레인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는 범주가 테스트 데이터에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고요. 이제 인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인코딩은 저는 라벨 인코딩을 일단 써보도록 할게요. 원한 인코딩도 있는데 원한 인코딩은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무난한 라벨 인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벨 인코더 전환해 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fit 트랜스폼을 통해서 인코딩을 해주신 다음에 텍스트에는 트랜스폼만 해주면 되죠. 자,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테스트에는 트랜스폼만 해줘야 된다고. 그 다음에는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거 일일이 쓰기 귀찮으니까 제가 그냥 복사해서 넣을게요. 죽음의 지점이 될 거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라벨 인코딩이 끝날 텐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제가 작년 영상에서도 여기서 정말 목소리를 높여서 정말 언성을 높여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는 강의들이 있어요. 실제로 존재해요. 유료 강의조차도 이렇게 fit 트랜스포머를 테스트에도 넣는 강의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자, 100번 양보해서 요 스탠다드 스케일링 혹은 민맥스 스케일러에서는 이렇게 해도 사실 결과가 엄청 크게 다이나믹하게 달라지진 않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얘는 뭐 어쩌지 그냥 된다라고 해도 얘는 정말 큰일 나요. 얘는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거 정말 크리티컬해요. 왜냐면은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트레인 데이터에 만약 범주가 A, B, C, D, E가 있어요. 그럼 얘를 인코딩 하면요. 0, 1, 2, 3, 4로 인코딩이 되겠죠. 그쵸? fit 트랜스폼을 하면요. 근데 테스트 데이터에는 A, B, D가 있습니다. C가 없어요. 만약에. 그럼 얘를 트랜스폼을 해서 어떤 결과를 원하는 거냐면요. 0, 1, 3, 4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D가 3이 나오고 E가 4가 인코딩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트랜스폼이거든요. 그쵸? 트레인에서 썼던 그 인코딩 방식을 그대로 테스트에 적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거를 해버리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트레인으로 열심히 학습을 해놨는데 테스트에서는 엉뚱하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크리티컬한 문제인데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는 영상들, 그리고 강사님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이거 규칙, fit 트랜스폼과 트랜스폼 규칙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원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 눌러서 이상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전처리가 끝났습니다. 전처리가 원래 가장 오래 걸려요. 그럼 이제 데이터 분리를 좀 해볼게요. 자, 데이터 분리는 모델 셀렉션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밸리데이션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로 구분을 할 거고요. 자, 0.2를 넣음으로써 8대2로 트레인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8대2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뭐 해야 한다고 했어요? 쉐입 찍어보는 습관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잘 지금 나눴는지 데이터를 쉐입 찍어서 실행해보면요. 자, 3500개의 데이터가
2800개, 그리고 밸리데이션 데이터로는 700개로 잘 분리가 된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이제 모델을 학습해보고 검증해봐야겠죠. 그쵸? 검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모델들이 있어요. 사이클런에는 정말 다양한 모델들이 제공을 하는데 저는 앙상블에서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이 랜덤 포레스트가 가장 무난한 모델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 시험장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랜덤 포레스트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랜덤 포레스트가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건데 아마 필기 때 공부를 하셨을 거고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은 필기책을 한번 다시 찾아보시던가 저희 채널의 인공지능 특강의 앙상블 파트에서 제가 정말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모델을 생성을 하고요. 자, 학습을 합니다. 트레인 데이터로 학습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학습됐으면은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나면요,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될 겁니다. 일단 잘 작성했는지 실행 한번 해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씩 잘못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자, 여기 2가 들어갔네요. 어쨌든 다시 실행을 해보면요. 그 다음에 평가해볼 건데요. 평가는 매트릭스에 들어있죠. 루트민 스퀘어 에러의 평가지표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루트민 스퀘어 에러를 임포트 해주고, 그리고 핵이니까 R2 스코어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루트민 스퀘어 에러랑 R2 스코어를 한번 구해봐야겠죠. 임포트한 함수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한 값과 실제값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R2 스코어도 마찬가지로 임포트한 함수 사용을 해서 넣어주고 외계 변수로 그 다음에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출력을 해주면 RMSE는 913 정도 나왔고요. R2 스코어는 71 정도 나왔습니다. 0.71 정도 나왔어요. 즉 설명력이 상당히 괜찮게 제가 학습을 한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제출을 할 겁니다. 그럼 결과를 저장해서 제출을 해야 될 텐데 일단은 결과 저장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해야겠죠. 그래서 출력을 할 건데, 자, 출력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컬럼명을 프레드라고 해서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데이터 프레임으로 받아오고요, 프레드를. 자, 그런데 컬럼명을 프레드라고 하라고 했죠. 그래서 얘를 이제 또 CSV로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제출하라고 했어요? result.csv로 제출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해야 돼요. 여기서 가끔 시험장에서 뭐 자기 이름 적고 여기다가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고 뭐 날짜 적고 뭐 이러시는 진짜 다양한 분들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거 다 감정 요소입니다. 그리고 인덱스 펄스 해줘야겠죠. 인덱스가 있으면은 지금 요렇게만 제출하라고 했는데 인덱스까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인덱스 펄스 해주고 제출했으면 내가 잘 제출이 됐는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죠. 읽어오는 겁니다. 한번 읽어와서 이게 정말 내가 제출을 잘 했는지 한번 출력까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행을 해보면요. 자, 어때요? 이런 식으로 2482개의 데이터를 제출해야 되는데 2482개 프리드라고 컬럼명까지 잘 적용이 돼서 제출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제출 버튼만 누르면은 우리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2번 문제를 다 푼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풀면 되는데, 자, 지금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푸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하는 게 너무 힘들다, 혹은 나 지금 벼락치기 하느라 템플릿을 좀 간소화한 거를 빨리 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시험에 특화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특화된 방법 자체가 상당히 예측값이 높게 나와요. 신기하게도. 자, 그럼 한번 다시 봐볼게요. 일단은 싹 지우고요.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유형 파악을 하는데 아까 파악했으니까 일단 스킵할게요. 인포해서 하면 되고, 자, 전 처리할 건데요. 첫 번째 할 게 뭐예요? X, Y 나눠주고 트레인, 테스트 셋, 분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지금 총구매액 같은 경우가 종속 변수로 가야 되니까 총구매액만 일단 분리를 할게요. 그리고 Y는 총구매액 받아오고, 이렇게 한 다음에요.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셋을 합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합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냐면요.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합쳐놓고 내가 생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기존에는 트레인 데이터 따로, 테스트 데이터 따로, 스케일링하고, 인코딩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판단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귀찮고 힘드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헷갈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좀 약간 트릭을 쓰자. 어차피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시험장에서 다 주어졌으니까 이 둘을 합쳐서 하나의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전처리를 다 해버리자라는 겁니다. 이러면 코드의 줄수가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템플릿 외우기가 너무 쉬워져요. 물론 꼼수긴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통용이 가능한 꼼수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일단은 회원 아이디 필요 없었잖아요. 그쵸? 회원 아이디는 과적한만 이루풀 뿐입니다. 그래서 회원 아이디 제거해주고요. 그리고 쉐입 찍어보면요. 5982,8 됐습니다. 즉 3500개랑 2482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합쳐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완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결측치 처리를 할 건데요. 결측치 처리도 한 번에 하면 됩니다. 환불 금액의 결측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fill NA 0 해서 한 번에 채워주고, 그 다음에 수치형 변수를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스킵하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우리는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을 할 거예요.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링이 크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케일링 너무 골치 아프니까 그냥 뺄게요. 스킵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범주형 변수 인코딩을 할 건데, 아까는 제가 라벨 인코딩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원핫 인코딩을 사용을 할 겁니다. 원핫 인코딩은 이 판다스의 getDummies라는 함수로 사용을 하는데, 이 getDummies의 최대 장점은 이 getDummies는 자기가 알아서 범주형 변수인 애만 원핫 인코딩을 수행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한번 쉐입을 출력을 해보면요. 컬럼 수가 8개였는데 72개로 엄청 늘어나죠. 자, 이게 뭐가 된 거냐 라고 좀 더 보면요. 원핫 인코딩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죽음의 지점, 전주점, 창원점, 청량리점, 포함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범주별로 컬럼이 하나씩 다 늘어나고 그 컬럼에 해당되는 애만 true가 되도록 해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범주형 인코딩도 끝났어요. 엄청 간단하죠. 그 다음에 할 거는요, 데이터 분리를 할 건데, 자, 합쳐놨으니까 이제 분리를 해줘야겠죠.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셋으로. 자, 원래는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자, 쉐이프의 0이 뭐예요? 로우 개수죠. 그쵸? 3500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X 테스트는 0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로 해서 슬라이싱 해주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이런 거 잘 모르겠다 하면은 여기에 그냥 3500개잖아요. 그럼 3500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뭐 크게 어려운 기법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고요. 자, 그래서 잘 분리가 됐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3500개, 2482개로 잘 쪼개졌죠. 자, 그 다음에는요, 데이터, 검증용 데이터로 분리를 해봐야겠죠. 여기부터는 이제 똑같습니다.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앞에 방법과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X 트레인, X 밸리데이션, Y 트레인,
Y 밸리데이션. 자, 여기부터는 똑같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프린트 찍어보는 습관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은 잘 분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요. 모델 학습 및 검증할게요. 뭐 쓴다고 했어요? 랜덤 포레스트 쓸 거예요, 우리. 리그레서 사용을 하면 되고, 자, 계속 똑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거는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모델들 한 번씩 다 해보면서 가장 결과가 좋은 애 가져다 쓰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런데 웬만하면은 그냥 랜덤 포레스트 쓰는 게 가장 깔끔하고 가장 결과가 높을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쓰려고 저희가 수청 변수, 스케일링, 스킵한 것도 있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평가를 또 해보면요. 자, 여기는 다 똑같으니까 제가 따로 무슨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R2 스코어 해서 왜 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결과가 상당히 괜찮게 나왔죠. 오히려 앞에서 트레인 테스트 데이터 분리할 때보다 오히려 합쳐서 한 게 결과가 더 잘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사실 꼼수긴 하지만 시험 환경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결과 저장 해볼게요. 다 똑같죠? 앞에랑 똑같습니다. 리드로 컬럼명 매겨주고 to CS 파일로 저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저장하셔야 돼요. 인덱스 폴스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잘 저장했는지 결과 한번 다시 내가 저장한 거 로딩해서 확인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결과가 잘 저장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요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 안에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뭐 맥스 뎁스라든지 여러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내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절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신다 하면요, 건드리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상태로 하이퍼 파라미터들 건드렸다가 오히려 과적합이 일어나가지고 점수 낮게 나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쪽에 만약 자신이 없으시면요, 그냥 이대로 쓰세요. 그게 가장 점수 받기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 스코어 값들이 있는데 가끔 이렇게 물어보세요. RMS2가 어느 정도 값이 나와야 좋아요? 혹은 분류에서는 어큐러시가 어느 정도 나와야 좋아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릅니다. 아시겠죠? 시험 문제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잘 해서 어느 정도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는 나왔겠구나 라고 믿고 그냥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거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요 정도면은 충분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출하시면 돼요. 물론 알스케어 값이 막 터무니없는 뭐 0.2 값 혹은 어큐러시가 막 0.2, 0.3 나오면 그거는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높게 나왔으면은
내가 그래도 잘 수행을 했구나 라고 본인을 믿고 제출하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마다 기준이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지금 리그레서만 했는데 분류 문제면요, 이거 대신에 뭐 쓰면 돼요? 클래시파이어 쓰면 됩니다. 이거 쓰면 돼요. 그리고 클래시파이어 분류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 체험 문제에서 이미 풀이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실기체험 2유형 문제풀이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